나이가 들수록 돈 모으는 게 참 어렵게만 느껴지죠. 이제 와서 무슨 저축이야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 하나가 우리 노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며 깨달은 노후 자금 모으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담 없이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을 시작하려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젊을 때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말만 들으니 더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망설이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흔히 큰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있어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의 용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오늘 시작하는 것과 내일로 미루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시작을 미루는 동안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흐르면 그때는 정말 늦어버리는 겁니다. 68세 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병원비며 생활비며 하루하루가 빠듯했죠.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 손을 벌리기도 어려웠고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간병하며 사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분에게 남은 건 작은 국민연금과 깊은 불안감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밤마다 잠을 쫓아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저축을 시작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분은 자꾸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에 무슨 저축을 하겠냐는 자괴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친구분이 자신도 비슷한 나이에 시작했다며 용기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정순자 어르신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만 원씩만 자동이체를 걸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금액이라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시작하니 조금씩 달라지더랍니다. 첫 달에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2달째, 3달째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니 뭔가 내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나자 180만 원이 되었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니 거의 36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요. 예전처럼 밤에 잠 못 이루며 불안해하는 일도 줄었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분의 노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첫 발을 떼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 노후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1년 뒤, 2년 뒤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소액 적금을 개설하세요. 창구 직원에게 노후 준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첫 달 저축을 끝내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빵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작에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1억 모으기 같은 거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그 큰 숫자 앞에서 위축되어 버립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1억이 될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 혹시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너무 큰 목표는 우리 마음을 오히려 위축시킵니다. 달성 불가능해 보이니 의욕이 꺾이는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현실적이고 가까운 금액부터 잡는 게 중요합니다. 1억은 너무 멀지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은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손에 잡힐 듯한 목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72세 박성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은퇴하시면서
노후 자금을 모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1억은 있어야 여유 있게 산다고 하니 그분도 1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1억을 모으려면 거의 17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본인이 90세가 가까워지는 나이였죠. 그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그분은 완전히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모으나 싶었던 거죠. 결국 저축 계획을 접고 그냥 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주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주가 내년에 결혼한다는데 할아버지로서 축의금이라도 제대로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별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1억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정작 가능한 것마저 포기했다는 걸요. 그래서 이번엔 생각을 바꿨습니다. 1억 대신 손주 결혼자금 5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만 모으면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 동기가 확 생기더랍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았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년 만에 500만 원을 완성했습니다. 손주 결혼식 날, 그분이 축의금 봉투를 건네자 손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년 동안 자신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다는 걸 알고는 더 감동했다고 합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그날의 뿌듯함을 평생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덕분에 손주에게 큰 기쁨을 선물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도 그분은 계속해서 작은 목표들을 세우며 저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세요. 1억 대신 먼저 500만 원, 그 다음 1000만 원처럼 현실적인 금액부터 모아보는 겁니다.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고 다음 목표로 나아갈 힘도 생깁니다. 오늘 종이에 1년 안에 모을 금액을 적어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이나 거실벽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면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성취를 체감하세요. 그 기쁨이 다음 저축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축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정한 금액만 계속 넣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30만 원만 넣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정된 저축만으로는 물가와 생활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며 각종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저축액이 그대로라면 노후 자금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10년 전 30만 원의 가치와 지금 30만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앞으로 10년 뒤는 더욱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축도 함께 늘려가야 합니다. 소득이나 연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 증가분을 소비보다 저축에 먼저 배분하는 겁니다. 이걸 증액저축이라고 부릅니다. 65세 김용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하던 해에 매달 4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한 달에 받는 돈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로 150만 원을 쓰고 나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40만 원을 저축하고 10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죠. 처음 1년은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그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금액만 계속 모으면 나중에 충분할까? 계산해보니 10년을 모아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물가도 많이 올라 있을 테고 의료비도 더 들 텐데 이 정도 금액으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매년 저축액을 조금씩 늘려보기로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2년째에는 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5만 원만 올렸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외식을 한번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살짝 줄이니 5만 원은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3년째에는 50만 원으로 또 5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 올라서 그 인상분을 저축에 넣었습니다. 4년째 55만 원, 5년째 60만 원. 이렇게 매년 5만 원씩만 늘려갔을 뿐인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40만 원만 계속 넣었다면 5년간 2,400만 원이 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매년 5만 원씩 증액한 결과 5년 만에 모인 돈은 2,8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5년인데 450만 원이나 더 모인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증액이지만 시간이 쌓이니 큰 차이가 났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가가 올라도 저축액이 함께 올라가니 불안감이 덜하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 돈으로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증액저축은 노후의 든든한 안전판이 됩니다. 매년 소득이나 연금이 조금이라도 늘면 소비보다 저축을 먼저 늘리세요. 5만 원도 좋고 10만 원은 더 좋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년 늘려가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내년부터 현재 저축액의 10%를 올려보세요. 40만 원이면 4만 원, 50만 원이면 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 인상분이나 명절 보너스 같은 추가 수입이 생기면 지출하지 말고 자동이체로 돌리세요. 그 돈을 소비로 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저축으로 돌리면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만 합니다. 내년에 시작해야지, 돈 좀 더 모이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주름이 더 깊어져 있고 나이는 더 들어 있습니다. 그제야 후회하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할 거라 착각합니다. 아직 60대니까, 아직 70대 초반이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5년, 10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잃는 것도 커집니다. 준비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니까요. 70세 이정의 어르신과 같은 나이 친구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5년 전만 해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둘 다 남편 없이 혼자 사시고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노후 준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0인데 무슨 준비를 하겠냐고, 이미 늦었다고요. 지금 와서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냐며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박영자 어르신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무조건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활비를 좀 줄이고 군것질을 줄이고 옷도 덜 사면서 20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이정희 어르신은 여전히 준비는 해야지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달부터.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1년 뒤 두 분이 다시 만났을 때 박영자 어르신은 통장에 24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뿌듯했습니다. 반면 이정희 어르신은 여전히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금 부러웠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또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3년째의 박영자 어르신은 720만 원을 모았고 4년째에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1,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생각을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한 분은 바로 실행했고 한 분은 계속 미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둘의 차이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이제야 후회하며 자신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이제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늦었다는 생각보다 지금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5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5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결심하세요. 그리고 매달 저축액을 확인하며 시간이 자산임을 체감하세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벌어야만 노후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거나 재테크로 대박을 내거나 자녀가 효도를 크게 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은 당첨되기 어렵고 재테크 대박은 더 어렵고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노후 재정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 만듭니다. 매달 꾸준히 이어지는 습관이 결국 평생 자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모으는 사람은 결국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마치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은 약해 보이지만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립니다. 74세 오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4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사셨지만 정작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었고 가게 운영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작은 예금과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64세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허둥지둥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준비하며 안정되게 살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25만 원씩만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25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옷을 덜 사고 핸드폰 요금도 저렴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거절해야 했고 손주들 용돈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2년째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되니 힘들지 않더랍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오명자 어르신은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돈입니다. 이제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손주 결혼 때 축의금도 넉넉히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끔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64세에 시작한 작은 습관이 74세의 나를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었다고요. 노후 재정은 습관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 이 4가지 원칙을 지키면 누구나 가능한 길입니다. 선저축은 돈이 들어오면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하는 겁니다. 강제저축은 자동이체로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정기저축은 매달 꾸준히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겁니다. 증액저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 노후 자금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오늘 저축사 원칙을 적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이나 거실벽, 침실, 옷장문에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그리고 지출보다 저축을 먼저 실행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는 날 바로 다음 날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약해질 틈도 없이 자동으로 저축이 됩니다.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여러분, 돈 모으기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큰 목표에 주눅들지 말고 작은 시작을 오늘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습관은 그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은 지금보다 분명 나이가 더 들어있을 겁니다. 그때 후회하며 그때 시작할 거라고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한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누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